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 교수님의 고혈압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 앞선 시간에 A에 대해서 다뤘는데 우리 네. 또 하나의 원초적 본능을 다루는 약자의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B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자율신경계를 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이 두 가지가 있죠. 교감신경과 예. 부교감신경. 교감, 부교감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감신경은 학생 때 생물 선생님께서 얘기해 네. 주셨어요. 교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교감신경계다. 아, 네,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재미없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같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기억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부장님을 만났을 때, 네. 이사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몸이 이렇게 딱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그렇죠. 바로 교감신경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뭔가 우리가 명상하거나 이완하고 편안하게 쉴 때 항진되는. 편안하게. 네. 교감성 선생님보다는 부교감 선생님이 조금 더 네, 네. 편하다고 볼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죠.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세트로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요거. 세트로 대표적으로 뭐 제일 원초적인 게 저는 무서운 상황에서 털이 곤두서지 않나요? 예, 쭈뼛 선다고 네, 하죠. 네, 털이 곤두서고 예, 털이 이렇게 네, 예, 곤두서고. 곤두서는.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랗게 떠야 되죠. 그렇죠. 눈이 동그래지고 그리고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켜야 되고. 예, 심장의 어떤 힘이 네. 빨라지고 또 수축력도 강해지겠네요. 이거를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해요. Fight or flight response. 네. 우리가 그 야생에서 우리 왜 원신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원초적인 우리도 동물이니까요. 네, 동물인 기억이 있을 텐데 이런 맹수를 만났을 때 그렇죠? 왼쪽 맹수를 만났을 때 이제 좀 이 정도 덩치 되면 좀 싸울만 하겠죠. fight 그렇죠? 이때는 싸우자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재빨리 도망가야 이 친구는 못 싸우겠네요. flight. 네. 이렇게 그래서 이 fight or flight response 우리가 당장 생존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은 수초 안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세트. 털은 곤두서고 눈동자는 크게 띄우고 네. 그리고 동공이게. 귀로도 혈류가 늘어나겠죠. 잘 들어야 되고 예. 심장의 수축력은 올려줘야 되고 소화는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소화 같은 거 시키고 있을 그렇죠. 시간은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네,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세트로 된 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네. 말 그대로 혈압은 올려야겠죠. 그렇죠. 나는 혈압 올려서 당장 싸워야 되니까. 예. 혈압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혈압을 올리는 즉각적인 메커니즘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A하고 B 중에서 B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돼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에 관여하는 수용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기억 유튜브에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네. 아주 자세한 내용은 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수용체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알파1, 알파2, 그리고 베타1, 베타2까지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교감신경인가요? 교감신경이 그쵸, 활성화됐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 붙어서 작용을 할 텐데 이 붙는 게 알파1일 수도 있고 알파2일 수도 있고 베타1일 수도 있고 네. 베타2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다 이제 뭐 이거는 의대 본과 시험 볼 때 다 예. 외워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알파1이 네. 강력하게 혈압을 올리는 역할, 예. 혈관을 수축시키고 레지스턴스를 올리고 혈압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이제 네. 혈관의 저항은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1 수용체 차단제, 알파 블로커가 혈압약으로 쓰이는데 예.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성공했다면 이제 B라는 이름이 붙을 수 없었겠죠. 예. 만약에 이좀 A2 뭐 약간 네네. 알파? 근데 다행히도 공부하기 쉽게 이 친구는 뭐 쓰기는 해요. 투석하는 환자라든가 혈압이 굉장히 진행된
마지막 단계는 그렇고 진행성 고혈압 환자에서 사용은 하지만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진단받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야, 알파 블로커를 준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네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알파 블로커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을 너무 심하게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막 어찔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그쵸.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1으로 넘어올게요. 베타1. 베타1은 말 그대로 심장을 흥분시키는 네, 수용체입니다. 이거는 심장을 흥분시키는.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흥분되면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네, 빠르게 뛰고 타키카디아.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이 올라가겠죠. 네, 수축 기능이 올라가고요. 그게 이제 베타1이고 따라서 우리가 베타 차단제 이 B 클래스에 해당하는 약은 요거를 건드리는 약입니다. 얘를 주로 이제 건드리는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른쪽은 이제 심장이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키고 베타2에 대해서 그쵸, 말씀해 주시는 베타2. 거죠? 예.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요. 아, 이건 기관지하고 또 연관이 네.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타 차단제를 쓸 때 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있고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네.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건드리는 놈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그쵸. 요거 또는 요거 이런 그쵸.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택적일까요? 비선택적일까요? 이거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긴 하죠. 다르긴 네. 한데 결국 우리가 좀 유리한 거는 주로 선택적. 우리가 선택적. 심장을 좀 느리게 뛰고 편안하게 하는 약제가 더 필요하고. 네, 주로 이게 베타1이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베타를 정하는데 이 베타2를 같이 건드리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는 이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네, 뭐 천식과 네. 그리고 이제 COPD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에서는 베타2를 같이 건드리면 이 폐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뭐 시험에도 잘 내기도 하고 굉장히 금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타2가 이제 이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브론코 다일레이션이라는 게 기관지가 넓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차단하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식이라든지 이 COPD 요런 병이 있는 분이 이제 혈압 치료하겠다고 네. 이걸 썼는데 막 숨이 차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선택적인 이런 그렇죠. 약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첨언을 드리면 이 베타2 아고니스트 우리가 흡입제로 쓰는데 그게 이제 기관지 확장제가 이제 벤톨린이라고 부르는 이제 베타2 아고니스트 흡입제가 있죠. 예,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숨이 찬 천식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이 네뷸라이저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죠. 그 증기의 성분이 벤톨린입니다. 이 벤톨린을 근데 이게 너무 쓰게 되면 혹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심장을 좀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지하고 우리 심장 그리고 혈관 이게 이제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이 수용체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약을 쓸 때는 호흡기 쪽을 조심을 해야 되고 호흡기 약을 쓸 때는 반대로 심장병이 없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조심스러운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시까지 하죠. 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네, 하면 네, 대충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C까지 가는데 그 C는 말 그대로 혈관을 갖다가 이완시키는 약제, 이제 C로 넘어왔네요. 네네. 네, C. 칼슘 채널 블로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슘이니까 이 네. 칼슘의 앞을 따서 C 이렇게 이제 부르게 네. 되겠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네, 이 우리 혈관에서 혈관의 수축을 작용하는 게 결국 중요한 호르몬이 호르몬이 아니고 물질이 칼슘이 되겠습니다. 이거 칼슘이라고 하는 게 안으로 들어와야 그쵸. 요놈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요걸 억제시켜서 네. 억제하면 혈관이 이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네. 이걸 억제하면은 이완이 돼도 네.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예. 이것까지 해도 되나요? 아, 디하이드로피리딘과 넌 디하이드로피리딘까지 이거 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이거 심화학습입니다. 이 칼슘 채널 블로커가 두 가지 계열로 안에서 나뉘어요.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과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개가 구분하는 이유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디하이드로피리딘은 디하이드로피리딘. 이건 제가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아직 개발을 못했는데 예. 지영 유튜버님이 개발을 해주시고 디하이드로피리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관을 갖다가 이완시키는 약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죠? 니페디핀. 요 녀석들이 되겠네요. 네, 요게 말 그대로 혈관으로 가서 혈관을 갖다가 이완시키고 대표적으로 니페디핀 그리고 암로디핀, 디핀으로 끝납니다. 암로디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관에 작용해서 이완시키는 이제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은 우리가 혈압약 중에 C를 쓴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이 네. 되겠네요. 이 넌디하이드로피리딘은 이제 베타 블로커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요건 앞에서 이제 B 할 때 했던 네, 이 B를 B의 닮은 성격을 약제. 조금 네. 갖고 있는. 하지만 뭐 베타의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지만 예. 결국 그 심장에 작용을 해서 심장을 느리게 뛰고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시키는 딜티아젬과 베라파밀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넌 디하이드로피리딘에 네. 해당이 되는 약이고, 요 녀석은 주로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 니페디핀 나이트레이트는 아니니까 암로디핀과 같은 그런 칼슘 채널은 그렇죠. 블로커는 그래서 혈관을 편안하게 우리가 해주는. 흔히 생각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는 요 디하이드로피리딘이 될 거고요. 굉장히 이게 끝이에요. C는 간단하죠. C가 제일 쉽습니다. 네, C는 그냥 말 그대로 혈관을 갖다 이완시킨다. 그래서 이게 메커니즘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심플하면은 좀 편안하게 많이 네,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많이 쓰는 이제 그래서 뭐 노인성 고혈압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뭔가 걱정이 되고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암로디핀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그 ARB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려면 혹시 또 뭐 콩팥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좀 신경 써야 그렇죠.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 하나 쓰는데 뭐 피 검사를 합시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혈압은 좀 빨리 떨어뜨려 드리고 싶고, 요럴 때 그냥 이 암로디핀 이거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좋은 약은 아닌데 그렇죠. 안전한 약이다. 예, 그러니까 네. 걱정이 요새는 이게 약을 잘못 써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춰 나가더라도 일단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자, 이번 시간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B와 C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B하고 C. 네, B가 B인 이유는 베타 차단제. 예, 이거는 베타, 네, C가 C인 이유는 칼슘 채널 차단제고요. 칼슘. 예. 베타 차단제는 이제 심장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는 요거는 약제. 심장 쪽을 편안하게. 네, 주로 베타1 아고니스트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될 거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말초 혈관을 이완시키는 혈관을 좀 편안하게. 기전이 두 개가 있는데 주로 디하이드로피리딘 예. 계열 위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혈압약 중에서 큰 클래스 중에서 B와 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